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달아왔네요. 아침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화창한 금요일이에요. 날씨도 좋고 상쾌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분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나요? 저도 이제 미워해 본 적도 있고 뭐 사랑해 본 적도 있고 좋아해 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미워한다, 누군가를 미워서 막 참기 힘들 때가 있어. 참기 힘들 때 이때 여러분 멋지게 복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응?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여러분은 그 미움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바뀝니다. 누군가를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뭔가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 별것 아닌 일에도 막 짜증이 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뭔가 시큰둥합니다. 시큰둥하죠. 만약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은 제대로 실컷 미워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해봤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괜히 내 삶이 피폐해진다면은 그 사람을 그 미워하는 데 쓰는 시간만큼 아까운 것도 없겠죠. 응? 진짜 아깝다는 거야.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요. 별것 아닌 일에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실컷 즐기고, 스스로를 사랑해 주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짧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 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미운 감정이 생긴다면 내 삶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나 자신과 내 인생이죠. 나 자신, 나의 인생, 이거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천만쌤의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면 하세요. 더 좋은 이야기 있으면 얼마든지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삼성의 실적이 점점점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거의 나락 수준으로 갔는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순위에서 1등에서 3등으로 내려왔습니다. 3등으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삼성을 제쳤네. 그래서 각각 1등, 2등이에요. 인텔 1등, 그리고 엔비디아 2등. 삼성은 2002년 반도체 매출 1등을 기록한 이후 줄곧 인텔하고 1위를 두고 경쟁을 했었어요. 해오다가 이 3위로 내려온 겁니다. 처음이에요. 와, 이거 진짜 이건희 회장이었으면은 다 잘렸을 거예요. 저 임원들, 저 무능력한 경영진들 다 잘랐을 텐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거 쪽팔리는 거죠. 삼성으로서. 자만한 것 같습니다. 28일날 보니까 옴디아에 보니까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그 DS 쪽이죠. 이 DS본의 연간 매출이 443억 7,400만 달러인데 한 60조 돼요. 전년보다도 33.8%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침체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감소한 거죠. 그 결과 지난해 반도체 1등을 탈환한 삼성은 실적의 악화로 순위가 이제 3등으로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인텔은 지난해 매출 511억 9,700만 달러인데 전년보다 15.8% 감소에도 불구하고 1위를 차지했어요. 삼성은 그 부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텔은 2018년, 22년 삼성전자에 1등 자리를 내준 바 있어요. 엔비디아는 22년 8위에서 작년 2위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그 성장으로
지난해 매출이 491억 6,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33.6%나 급등을 한 거죠.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작년 매출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하죠. 옴디아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AI 주력한 기업들은 이익을 내면서 업계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이제 부상을 했어요. 엔비디아는 AI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진단을 합니다. 메모리 업체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도 상위 10개 기업 중 큰 폭의 실적 감소를 겪었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모두 매출 상위 5위 안에 들었어요. 하이닉스는요, 지난해 매출 236억 8천만 달러인데 전년보다 30.6% 감소해가지고 순위가 4위에서 6위로 내려왔고, 마이크론 또한 메모리 침체기의 영향을 받아서 지난해 순위가 6위에서 12위로 내려왔죠. 매출은 159억 6,300만 달러, 전년보다 40.6% 감소를 한 거죠. 다만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로 AI 반도체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옴디아는 SK하이닉스가 AI가 촉진하기 위해서 그 GPU에 통합된 HBM 부문을 선도하고 다른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4등은 퀄컴이네요. 309억 1,300만 달러. 그리고 4등이 퀄컴이고 5등이 브로드컴 284억 2,700만 달러. 7등은 AMD네요. 그리고 224억 800만 달러. 8등 애플 186억 3,500만 달러. 9위는 인피니언입니다. 172억 8,600만 달러. 지난해 상위 20개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5,448억 달러인데 전년보다 8.8% 감소했어요. 이번 집계에서 파운드리 기업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고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지난해 2조 1,617억 3,600만 대만 달러네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을 합한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66조 5,900만 원인데 파운드리를 합한 반도체 시장 매출 순위에서 1등은 TSMC, 2등 인텔, 3등 삼성전자입니다. 그래도 삼성이 3등이네. 이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 분발해야 합니다. 진짜 분발 안 하면은 큰일 나겠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경영진들이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협력사들과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이 28일 수원 라바나 호텔에서 협력회사 협의회 이런 회원사들하고 24년 상생협력대회를 개최를 했대요. 이날 행사가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종희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전자랑 삼성디스플레이 주요 경영진 그리고 김영재 그 협상회 회장을 포함해서 202개 회원사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어요. 이 상생협력대회는 삼성하고 협력회사가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는 자리인데 협성의 정기총회, 우수 협력회사 포상 등이 진행됩니다. 삼성 주요 경영진하고 협상의 회장단 서로 간에 이제 화합의장을 위해서 2012년부터 진행한 거예요. 협상의 회장 김영재 대표는 AI 혁명의 시대, 변화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상품, 시장, 고객의 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처해서 전략을 재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한종희 부회장은 그래요. 한종희 부회장은 지난해 경기 둔화와 저성장, 제조 비용 상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웠는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신 협력회사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품질 관련 프로세스랑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미래의 트렌드를 명확히 파악해서 고객에게 그 가치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죠. 한 부회장은 앞으로 제조 현장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등장에 따라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제조 역량을 확보한 그런 기업들이 무한 경쟁력으로 앞서 나가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협력에서도 이를 위해서 자동화, 무인화 등 미래를 대비하는 해안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보해 달라고 하죠. 삼성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금과 기술, 인력 등 세계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우선 2005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중소, 중견 협력회사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중이고요. 상생 펀드 조성으로 설비 투자 기술 개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네요. 대출 지원해주고 또
확대 지원 펀드들을 통해서 협력회사 간 거래 대금이 30일 내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무이자로 대출해 준답니다. 삼성은 협력회사의 그 성장 동력의 발굴 지원을 위해서 2009년부터 우수기술 설명회 개최하였고 2013년부터 공동 투자형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이 중소벤처기업부랑 총 500억 정도 이 자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어요. 삼성은 이러한 지속적인 상생 활동으로 작년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202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1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과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술과 품질 혁신, 그 생산 혁신, 기술 국산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혁신 우수기업 26개사, ESG 우수기업 8개사 등 총 34개 협력회사를 시상을 했다고 합니다. 시상을 했다. 잘 지원해가지고 같이 동반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코스피가 이제 다음 달 2,800선을 돌파할지 주목이 돼요. 현재 외국인 기관이 반도체랑 그 저PBR주를 주워 담는 상황인데 이 추가 랠리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28일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재 8만전자 복귀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은 전장 대비 1.25% 오른 8만 800원의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는 전날보다 9.29포인트 내려서 2745.82에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에 약보합으로 출발했고 낙폭을 키웁니다. 앞서서 코스피는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2757.09를 기록을 했어요. 다음 달에는 숨고르기 국면을 마치고 2800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키움에서도 4월 코스피 예상 범위를 2640에서 2840으로 제시했고 추천업종 보니까 전통반도체, AI 확장성 관련 업종, 그리고 저 PBR 업종을 꼽아요. 삼성도 지난 21년 8월 9일 날 그 이후로 약 2년 8개월이죠. 만에 최고치 주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 8만원을 넘긴 것은 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인데 이날 삼성 주가가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전에 11시 전후로 상승 전환합니다. 한때 장중 8만 1,000원을 찍으면서 52주 최고기를 새로 쓰기도 했죠. 증권사들은 삼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놔요. 하나증권에서 그 삼성전자 분석 보고서를 냈고 메모리 호황을 주가에 반영해야 할 때다 진단합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엔비디아향 그 HBM3 8단 제품의 양산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은 역시 8단, 12단 샘플은 고객사한테 공급해 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의 HBM3 12단 제품이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죠. 그리고 해당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동종업체하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오는 10월에서 11월에 양산 소식이 들릴 거로 예상합니다. 삼성의 주가는 경쟁업체들과 달리 HBM 관련된 그런 우려로 인해 메모리 업황 호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HBM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는 만큼 본연의 업황을 반영해서 주가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하죠.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고 삼성의 경우 그동안 실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할 거랍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HBM 공급 우려 완화가 기대된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올해 연간 삼성의 영업이익을 지난해보다 418% 증가한 34조 430억으로 예상했고요. 기존의 추정치 3% 상향 조정을 했어요. 국내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지속 순매수 흐름은 증시의 그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하죠. 다만 이 반도체에 대한 썰링과 과거 평균보다 높은 달러 원 환율, 국내외 매크로 불확실성 이런 걸 고려하면은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또 오르다가 한번 신나게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견뎌내야 돼. 견뎌내지 못하고 매번 질질 짜고 울고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요. 지쳐가지고. 그 멘탈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과거의 분석 데이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차트 본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차트 떨어지게 본다고 해가지고 주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불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로 개미를 현혹하고 꼬시는데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기업의 그거예요. 실적과 미래지향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한다고. 간파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한 거지.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또 존버야 존버. 존나게 버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